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파업 사태.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진료를 못 받을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급한 환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같을 때 아프면 안 되겠어요. 응급실에 가도 요즘은 이제 의사가 없어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정답.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잘 대처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스마트한 의료 이용 방법. 여러분들의 똑똑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전공의에 이어서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을 저울질하면서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병원들로 총파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시작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 지난 2월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후 현재 4개월 가까이 유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실제로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료계는 집단 행동을 멈추고 국민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칠 정도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화된 의료 공백 속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꼭 알아둬야 할 스마트한 의료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 중이란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52개 의료기관이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 휴일 진료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군 병원의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24시간 응급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상진료 의료체계에 따라 연장 진료를 보고 있는 서울의 한 공공의료기관. 평소와 다름없이 수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요. 이비인후과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자주 오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 탈 없이 잘 돼요, 진로가. 걱정 없어요. 지난 3월부터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을 추가로 지원해 비상진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고요. 집에서 진료받는 이 비대면 진료의 길이 크게 열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 다들 잘 아시죠?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정부는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진, 재진 환자 모두 인근 동네 병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여 갑자기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가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 비대면 진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을 때에 비해서 현재 지금 다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환자가 의료 접근성이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적극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할 경우 먼저 전화로 문의 후 진료 시간을 예약하면 되는데요. 요즘엔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검색과 진료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험해 볼까요? 그러면 가장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목에 이물감 있고 장기침 있으시고 마른 기침 있으시고 그런 것이거든요. 안 좋으면 문진표나 전화통화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옛말. 보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실시간으로 각 증상에 대해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화상 진료야말로 대면 진료의 정확성과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 둘 다 놓치지 않은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의 정석. 이렇게 화상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 전 전송까지 단번에 이뤄졌는데요. 환자는 이렇게 지정해 놓은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탈 수 있으니 참 편리하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소 구애 없이 선생님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고요. 저도 이용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 좀 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어떠세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면 진료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환자 측면에서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24시간 운영되는 129 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문 여는 병원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129를 꼭 기억해 두시면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죠? 감기나 발열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내 주변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24시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시도록 하여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중에 기본.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상급 병원보다는 가까운 우리 지역, 내 근처에 있는 좋은 병원을 먼저 찾는 것이 좋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사용하시면 증상별 좋은 병원을 찾아보고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 포털에서도 현재 진료 가능한 병의원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갈 수 있다고 하니 더 이상 헛걸음하지 말자고요. 현실화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오늘 알아본 쓸데 많은 의료 이용 방법들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